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7강은 정상수명시험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오늘의 원공 주제입니다. 정상수명시험에 대해 평균수명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수명에 대해 평균수명의 신뢰구간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사례에 대해서 평균수명을 측정하고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7강의 첫 번째 주제는 정상수명시험에 대한 평균수명의 측정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수분포를 따르는 정상수명시험에 대한 추리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수시험의 경우입니다. 이 전수시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모든 표본이 고장이 발생날 때까지 그 실험을 하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정시중단 시험을 하려 했는데 그 전에 다 고장이 나버렸다. 그럼 그것도 해당이 되긴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평균수명 세타는 모든 설비들이 고장이 났으니까 총 설비들의 작동시간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평균수명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고장률은 세타분의 1이니까 시그마 ti분의 n이 됩니다. 만약에 고장 전에 부품을 교체했다면 그것은 고장 개수에서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분포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이기 때문에 몇 시간 사용한 부품을 새로 썼을 때 그 몇 시간이 의미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사용하다가 중간에 드러내게 되면 사용된 시간은 분명히 작동 시간을 볼 수 있지만 고장이 안 났으니까 그것은 무시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정수중단 실험입니다. 정수중단 실험은 이런 거예요. N개의 부품을 출발을 시켰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5개가 고장나면 설비를 중단하겠다. 즉 R개가 고장나면 중단하겠다 라고 했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를 계속 넘어가고 있죠. 근데 R 시점에서 실험을 딱 끊었어요. 즉 고장나는 시점에서 끊는다. R개가 고장이 나면 그 시점에 실험을 중단한다. 그러면 실험 중단 시간은 TR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중단을 했을 때 시간 T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시간 T는 고장할 때까지는 이 작동 시간을 전부 다 플러스하면 되죠. 그럼 이것이 시그마 TI가 됩니다. 그런데 N개에서 R개가 고장이 났으니까 N개에서 R개만큼은 일단 시간을 더하면 되지만 문제는 요만큼은 끝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TR이 되죠. 이 시간 전체가 작동시간 T가 됩니다. 물론 고장 건수는 R건이죠. 자, 근데 이 시험에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수분포가 메모리에 쓰다 보니까 지수분포의 경우만 나오는 건데요. 고장난 표본을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고장나는 시점에 새 것으로 다 교체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가능할까요? 동시에 그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문제니까요. 이렇게 교체하면서 했다는 얘기는 꽉꽉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꽉꽉 채우면 어떻게 되냐, 작동시간이. 작동시간은 그냥 이론적으로 TR 시간까지 N개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 하면은 새 것을 교체하면서 이런 경우가 되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교체하지 않고 하는 경우인데 사실은 얘가 맞죠. 사실은 얘가 맞는데 지수분포에서는 이런 독특한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교체한 경우에요. 전체적인 수명 세타는 NTR, 즉 이만큼 시간이 돌아갔다는 얘기죠. TR 시간만큼 N개가 돌아갔고 고장 건수는요 R이 되죠. 그럼 반면에 란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어지면 되죠. 뭐 NTR 그리고 R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람다와 세타는 항상 역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교체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i equal 1부터 r까지 ti, 즉 r까지를 모두 더하고요. 플러스 m-r개는 tr만큼 들어갔다. 근데 고장 건수는 r건이다. 이러면은 바로 세타가 되겠죠. 반면에 람다를 구하시오 그러면 역수가 되죠. 뭐 시그마 ti 플러스 m-r tr 그 다음에 여기는 r이 되겠죠. 예, 이렇게 공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겠죠. 이번에는 정시중단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시중단 방식은 미리 고장 개수를 R개를 정하는 정수중단 방식하고 달리 이번에는 중단할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할 시간 T0를 정해놓고 실험을 해서 T0에 달하면은 고장 개수에 상관없이 라인을 중단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와 교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시간 T0를 미리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N개가 출발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딱 끝날 때 끝난 건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끝나도 더 가는 거죠. 기간이 흘러서. 그래서 이제 여기 R개가 고장이 나도 T0가 될 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새 것으로 교체했다는 얘기는 이거 다 꽉 채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NT0가 되죠. 그럼 이 NT0를 뭘로 나눠야겠어요? 예, 고장 개수는 어차피 R개니까 이렇게 나누면 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반면에 고장률의 추정치는 뒤집으면 되겠죠? 예,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고장난 표본을 고체하지 않고 실험하는 경우에는 우선 평균 수명은 세타는 먼저 i equal 1부터 r까지가 되겠죠. ti 플러스 m-r개는 이번엔 tr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t0까지가 돼요. 그리고 r로 나누는 형태가 되죠. 그럼 이 경우에 고장률 람다는 어떻게 되냐면 r을 시그마 ti 플러스 m-r t0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수중단 방식과 유사하죠. 네, 유사한 게 아니라 뭐 시간 빼고 나면 사실 거의 똑같죠 뭐. 이번에는 정상수명 시험의 평균 수명의 추정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평균 수명의 신뢰 구간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이 평균 수명의 신뢰 구간의 추정은 역시 카이-제곱 분포로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 카이-제곱 분포는 자유도로 알려져 있죠. 예, 이 자유도인데요. 고장 건수에 대한 카이-제곱 분포의 자유도는 2R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아래에다가 세타를 붙여요. 세타를 붙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죠. 2R 세타 나누기 세타.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R 세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죠. 세타는 R분의 시그마 T 플러스 M-R T.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넘기면 얘가 뭐라 했어요? 아까 T라 그랬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T는 세타 R이 되죠? 그러니까 2T 나누기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타를 추정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카이-제곱 2t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카이-제곱은 2r이고요. 2r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타분의 2t가 되고 이것은 다시 신뢰구간 추정적으로 가면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아시면 되죠. 자, 그러면 카이-제곱 분포를 활용하는 경우에 정수중단 방식의 평균 수명의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세타는 이 방식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ET를, 그러니까 양쪽이 ET죠. 결국은 이건 2R 세타가 되죠. 이쪽에 ET를 큰 놈으로 나누고 작은 놈으로 나눈다. 근데 자유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자유도가 2R이에요. 그래서 온통 2가 되죠.
다 2죠. 예, 2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학습서의 맨 뒤편 수치표에 보면은 맨 막장에 정수중단 방식과 정시중단 방식의 계수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세타에다가 그냥 곱하는 실내 계수가 나오는데요. 하한을 세타 L이라고 그러고 상한을 세타 U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타의 추정값은 이 값을 주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객관식이 있어요. 즉 세타 L과 세타 U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 그냥 세타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타 추정량은 계산이 돼 있으니까 이 값을 통계량에다가 그냥 개수를 곱하면 세타의 범위다 이렇게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좀 편리한 표죠. 근데 편리하지만 시험에는 잘은 안 나와요. 한 문제나 두 문제밖에 여태까지 나온 케이스가 없습니다. 한 10몇 년 동안. 그 다음에 실내 하한만 추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실내성에서 실내 하한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고요? 기본적으로 오래 쓰는 거는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문제는 뭐냐 하면 빨리 고장나면은 AS 비용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고장이 안 날 건가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타의 하한 추정이 원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내 하한의 추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뭐. 그래서 ET를 카이제곱 큰 놈으로 나누는데 당연히 자유도는 뭐가 되나요? 예, 여기서는 원래 양측일 때는 2분의 알파인데 단측일 때는 이미 1마이너스 알파라는 거 통계에서 배워서 아시죠? 그리고 여기 자유도는 어떻게 돼요? 예, 2R이 됩니다. 예, 이와 같이 해가지고 정수중단 방식에서 평균 수명의 실내 한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시중단 방식에서 평균 수명의 실내 구간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정시중단 방식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시간 T0를 잡았을 때 고장이 나다가 R계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TR보다 작동을 얼만큼 더 하죠? 예, T0는 TR보다 작동을 좀 더 해요. 그러면 실제로 R계가 여기까지 죽었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가서 끝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죽은 개수는 몇 개로 봐야 될까요? R계로 봐야 될까요? 이걸 지금 자유도로 따진다면 실험을 더 했죠. 그래서 이만큼 약간 더 작동한 거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장 개수를 R 플러스 1개로 칩니다. 물론 하한 측에만 이렇게 적용합니다. 상측엔요? 상측에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상측은 무한이니까 뭐 플러스 1을 하든 말든 별 의미도 없고요. 하기 때문에 이쪽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긴 그냥 2R을 그대로 적용해요. 그래서 카이제곱 분포를 활용해서 평균 수명의 실내 한계를 구하는 방법은 제가 카이제곱은 자유도라 그랬죠. 네, 카이제곱은 자유도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타를 붙인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R 플러스 1하고 관계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할 때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관점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는 ET 나누기 카이제곱이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추정하는 세타는 이렇게 되죠. ET 카이제곱 큰 놈으로 나누고 작은 놈으로 나눈다. 여기는 자유도를 2R로 치는데요. 여기는 2R 플러스 2로 칩니다. 즉 2R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치게 된다. 자, 실내계수 수표를 활용할 경우는 똑같아요. 그냥 세타에다가 세타 하한값을 곱하고 세타에다가 세타 상한값을 곱하면 이 값이 나오죠. 예, 여기 시험 문제는요, 계산하시고 한 문제 있고요. 또 한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세타유가 뭐냐? 그럼 세타유는 이것이 2R 세타니까 기본적으로 2R 나누기 카이 제곱 알파 2 2R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외려. 자, 그 다음에 실내 하한을 추정하라면 이쪽만 추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뭐. ET 나누기 카이 제곱 1 마이너스 알파 2R 플러스 1. 이것이 세타의 하한 추정값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시중단 실험을 했어요. 시간을 T0로 잡았더니 고장이 안 난 거예요.
앞불사죠. 고장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뭘 구할 수가 없어요. R이 없으니까 이 위에를 나눠야 되는데 얘가 없으니까 뭘 못 구해요. 결국은 세타를 구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타를 못 구하니까 방법이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울먹이자맞기로, 울먹이자맞기는 아니지만 세타 하한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타의 하한을 추정하는 방법은 포화송포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실내 한계가 90%일 때, 자, 생존 확률은 이쪽 0.9 이쪽이죠. 이게 RT가 0.9일 때 그러면 알파는 얼마입니까? 예, 0.1이죠. 확률 알파가 0.1 이거 있을 때 신뢰도 RT 즉 E-람다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 0.1은 마이너스 람다 T가 되고요. 람다가 세타분의 1이니까 세타분의 T가 되죠. 그러므로 평균 수명의 추정치는 마이너스 로그 0.1분의 시간 T가 됩니다. 얘가 얘로 환산할 수가 있으니까요. T는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2.30이 T가 되는데요. 대충 어바웃으로 2.3분의 T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95%는 어떻게 될까요? 95%는 알파가 똑같은 식으로 0.05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것을 RT로 놓으면 로그 0.05는 마이너스 람다 T가 되죠. 그러므로 세타는 마이너스 로그 0.05분의 T가 되는데 2.996T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 빼버리고 그냥 2.9분의 T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식으로 암기하게들 많이 하는데요. 유의수준 10%로 추정하게 되면 2.3분의 T 이걸로 최저치를 구한다는 얘기고, 유의수준 5%로 추정하게 되면 2.99분의 T 이 공식으로 추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언뜻 납득이 안 가시면 지금부터 정시중단 분포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장이 나지 않아도 시간 t는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 t는 nt0 이만큼은 돌아갔거든요. 물론 최소 시간이죠. n개가 t0만큼 돌아갔으니까 이만큼 돌아간 건 맞죠? 나누기 r을 못한다 뿐이지 t는 구해요. 그러면 알파니까 10%일 때 실내 하한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세타의 하한 추정치는 2t를 큰 놈으로 나눈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 알파에 이거는 정시니까 2r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t 카이 제곱 0.9의 자유도가 2가 됩니다. 그러면 2t 나누기 수표에서 4.61이 되는데요. 이거를 약분하면 2.3분의 t가 되는 거죠. 물론 2.305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뒷자리 자리를 두냐 안 두냐에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타의 하한은 2t 나누기 카이 제곱 0.95의 자유도 2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2t의 이 경우는 값이 5.99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약분을 하면 2.995가 되죠. 원래 이 값도 2.995였죠. 네, 같은 값인데요. 결국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도 풀 수 있는데 시험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이 문제는 종종 나와요. 이렇게 출제가 되든지 이렇게 출제가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공식을 외우시면 편하겠죠. 어제 주관식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는 문제지만 객관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례를 바탕으로 정상수명 시험의 평균을 측정하고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기초사직을 통해서 중도중단 방식의 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본을 10개를 실험했네요. 그러니까 n이 10이란 얘기가 됩니다.
자, N 10개에 대해서 교체 없이, 이거 정상 수명 시험이죠. 5,000시간 수명 시험을 했으니까 정시 중단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고장은 4개가 났네요. 1000, 2000, 3000, 4000. 그리고 나머지는 고장이 나지 않았다. 평균 수명의 점 추정치를 구하세요. 세타의 추정치는 시그마 ti, 남은 것들은 t0까지 들어갔고 고장 개수는 알게다 이렇게 되죠.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모두 더하면 만이죠. 그리고 10개에서 4개만 고장이 났으니까 6개는 5000시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장 개수는 4개예요. 그러니까 평균 시간은 10,000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실내 수준 90%에서의 평균 수명의 실내 구간을 구하래요. 그러면 카이 제곱은 2R, 그러니까 세타 붙이면 이놈의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거죠. 이름은 ET 이렇게 되는 거죠. 세타는 카이 제곱분의 ET. ET는 지구에 없는데 큰일 났네요. 자, 그러면 평균 수명의 실내 구간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ET가 되죠. ET. 그러니까 R이 4고 평균 고장 시간이 만이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만, 이게 ET죠. 그리고 밑에는 카이 제곱의 실내 수준이 몇 프로인가요? 90%. 실내도에서는 95%가 아니고 90%가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0.95가 되죠. 그 다음에 정시예요. 정시. 정시는 자유도가 R 플러스 1로 밑에는 취급이 되죠. 이게 지금 고장 개수가 4개니까 5개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하면 10이 되네요. 여기는 10이 되고, 근데 이쪽은 카이 제곱 0.05인데요. 10이 아니라 여기는 8이 돼야죠. 여기는 2R이 적용이 되고, 여기는 2R 플러스 1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르죠. 자, 그러면 수표에서 이 값은 18.31이고요. 이 값은 2.73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타의 하한은 4369시간이 나오고요. 세타의 상한은 20304시간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평균 수명의 점 추정치와 실내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품질이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하도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품질을 갖추는 방법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제때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표준을 갖추고 그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실험계획법과 신뢰성 관리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열심히 학습하여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보 화이팅!